킬러 문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뭐 정권이나 이런 데서는 교과서 밖에서 그런 문제가 출시가 되는 거는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빼라 그러는 건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지점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킬러 문항이라는 이름을 특정 문제에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10명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번 수학에서는 이 문제가 변별력을 두는 킬러 문제였어 라고 얘기가 겹칠 수는 있겠죠. 보통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하지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번에 수학 문제 중에서는 25번이 너무 변별력이 있는 킬러 문제 같은데 라는 애들이 한 5명 있을 수 있고, 또 5명은 아니야 25번보단 20번이 더 변별력이 있었어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시험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렇다는 거잖아. 10명이 아니라 100명의 애들이 시험을 보면 19번, 20번이 킬러 문항이야.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19번, 20번이 다 어려웠어. 그리고 19번, 20번은 이전 킬러 문제들처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학원에서 킬러 문항 푸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었더니 나는 풀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게 교과서 안에서 나왔건 교과서 밖에서 나왔건. 저희 때는 수능이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0년도 안 됐었죠. 근데 이제 한 30년 넘게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패턴화되는 거는 사실은 그거야말로 정말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그런 문제집을 풀고 그런 강사들의 강의를 비싼 돈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사실 어떤 시험이 어려워지면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비문학 독해 지문이 너무 교과서 밖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 뭐 작년 수능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국어라는 거는 영어도 그렇고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내면 독해 실력이 없는 애들도 그거를 미리 읽어서 머릿속에 어떤 시를 암기하고 그 시가 그냥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암기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국어입니까? 그냥 국사같이 암기가 돼버리죠.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 비문학 독해가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교과서에 나온 여러 지문들을 읽고 독해 능력을 기른 애가 풀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교과서 밖에서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랑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수능처럼 중학교를 들어가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미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교과서 밖에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거를 출제한, 그게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건 누구건 그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그 사람이 잘못이겠죠. 근데 똑같이 미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초등학교 과정을 조금 어렵게 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풀어도 이거는 미분을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변별력이 있는 좋은 문제라고 저는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지금 현 교육제도에서 킬러 문항을 빼고 교과서 밖에 문제가 나오는 걸 국어든 수학이든 빼라고 지금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변별력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이 무의미해질까봐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당장 5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 수능에서부터 없애라 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학생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니 이게 19번, 20번에 어려운 문제가 배치가 돼 있고 또 그 킬러 문항도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문제 풀이법을 푸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패턴화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 하지만 그 학생들은 이미 짧게는 2, 3년 전, 길게는 4, 5년 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아서 이제 열심히 수능 앞두고 마무리하고 이제 복습하고 있을 애들한테 니들이 공부한 대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지롱. 그리고 변별력은 두긴 할 텐데 그 변별력을 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9월 모의고사 평가에서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수학 실력을 그냥 어떤 식의 킬러 문항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 공부할 능력이나 시간이 없었던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킬러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킬러 문항대로 변별력을 두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갑자기 5개월 앞두고 바꿔버리면 사실은 제일 큰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는 생각은 좋아요. 그럼 바꾸려면 적어도 내년부터 바꿨어야죠. 올해 수능은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교육시장에 대해 알거나 학생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정권의 교육정책 이렇게 바꾸는 건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스피디하게 막 강압적으로 막 사실은 정치적인 욕심이 지나친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매한 상위권들한테는 기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공정할까요? 킬러 문항이 있을 거고 킬러 문항은 19번, 20번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낼 거라는 거를 이미 지금 고3인 학생들은 적어도 고1 때부터 공고가 된 상태고 그 룰 안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인데 그걸 갑자기 바꿔버려. 그럼 그 룰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데 그게 과연 공정한 시험이겠냐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얘 그러면 안 됐어. 저처럼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한테는 싫을 수 있는 얘기지만 뭐 교육 전체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당장 5개월 후에 올해 수능부터 적용을 한다? 그거는 아무리 의의가 좋고 맞는 교육 제도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고3 학생들한테 그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학생들한테 엄청난 혼란과 그들한테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수능부터 실시한다는 거는 분명 지금 현 정권의 정치적인 파워 싸움의 결과가 아닐까? 진짜 학생들이나 교육을 생각했다면 그 제도를 바꾸는 거를 적어도 내년, 제일 좋은 건 내후년쯤에 시행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킬러 문항이 있고 킬러 문항을 강의하고 그런 걸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일타 강사들을 욕하고 비난한다? 그냥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승리하고 제도를 이용해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싸구려 자본주의. 1등은 무조건 비리를 저질렀고 1등은 무조건 정의롭지 않다고 욕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일타 강사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이전에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었던 뭐 이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교육부 관계자들을 욕해야죠. 교육과정 평가원을 욕해야죠. 나도 싫어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싫어요. 피곤하게 하루 종일 서울대 14년 다니고 일해서 벌어도 그 사람이 한 달 버는 돈을 난 평생 못 벌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럽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욕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